2024년 쌀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고자 하오니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해수위 이원택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농해수위 송옥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해수위 임미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해수위 전종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 김주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기포동요 박호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경제지주 박성홍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소개해드릴 분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요즘 들판은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얼굴은 아주 무거워지셨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농해수 의원님들도 쌀값 때문에 걱정이 아주 크시고 또 여의도에서 또 농민들이 집회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농해수의 어기구 위원장 그리고 이원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함께 오셨고 또 지역에서도 우리 김주영 의원님도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포 농협 관계자 여러분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농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왔으니까 가차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확기 때마다 쌀값 문제 때문에 아주 걱정입니다. 작년에 20만 원 하던 게 올해 18만 원. 물가가 올해 2.7%가 올랐는데 쌀값은 10%가 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뭐 일할 맛도 나는데 이렇게 쌀값을 정해야 될 때쯤 되면 늘 걱정이 되니까 일의 안정성도 생기지 않고 걱정도 되고 특히 생계 문제가 참 걱정이죠. 농업의 특성상 높은 예측 가능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마다 쌀값 변동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부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당면에서 여러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제 장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러 대책을 내놓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농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또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가뜩이나 농업은 자연재해에 아주 취약한데요. 기후위기까지 심각해지면서 삶의 불안 요소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안정성을 갖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됩니다. 최근에 인도가 쌀 수출국이었다가 수출을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수출을 중단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쌀 생산량 감소가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를 잘 대응해 가려면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올해도 고온과 병충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서 최종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생산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올해 우리가 겪었던 이 뜨거운 여름, 병충해가 많이 번성하게 된 이 뜨거운 여름이 앞으로 있을 여름에 비하면 가장 덥지 않은 여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적정 가격을 위해 공급량을 줄이자는 생각을 앞세워서 재배 면적을 줄이다가 식량 안보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쌀 대신 콩이나 밀 같은 대체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려면 작물을 바꾸는 것에 충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쌀을 재배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기계화도 되어 있고 또 수입 대체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바꿔서는 되질 않고 생육 특성과 농업 방식이 다른 작물로 전환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의 현실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그것을 사료용으로 처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에 81만 톤을 그 가공용으로 썼는데 그 가공용의 44.4%가 수입용 쌀로 했습니다. 즉 40만 톤을 수입했는데 대부분의 쌀이 그렇게 사료용으로 쓰지 않고 가공용으로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수입쌀 대부분이 가공용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 그건 수입쌀이 차지한 가공용 물량을 우리 쌀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쌀 가공업 쪽에서는 원가 상승에 부담이 있다는 점까지를 고려해서 이를 보완해 줄 적절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장관을 만나서도 농민의 삶을 지키고 식량 안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국회도 법적 제도적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삶을 지킬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농정대책 그리고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오늘 좋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기구 농해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입니다. 당기에서 오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한 2시간 좀 넘어 걸리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면 다 3시간이 걸립니다. 차가 워낙 사회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장님. 미리 와서 의장님을 이렇게 하는데 막 달려왔습니다. 의장님이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의장님은 늘 의정활동 하시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의정철을 가지고 이렇게 뛰고 계십니다. 요즘에 정기국회고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김포 농협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장 현안인 이 수확지 쌀값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 대표들 말씀도 듣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뭔가를 좀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좀 국민의힘 의원들 오셨으면 의장님도 오시는데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택 가사님, 윤진동 의원님, 임미 의원님, 소옥 의원님 다 오셨고 우리 김종인님은 뭐 제가 국회 오기 전부터 제가 모시던 형님입니다. 어제 저녁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계신데 여기 와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중동 의원님 우리 진부당에 네, 감사드리고요. 큰일 날 뻔했네 그냥. 감사합니다. 전중동 의원님 의정할 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 예산 심사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우리 쌀값 문제 가지고 장관한테 호통을 치고 그랬었습니다. 쌀값. 우리 당진도 이제 쌀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우리 당진 농민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한 20마지기, 한 4,000평 정도 되잖아요. 20마지기 농사 지면 머슴도 두고, 그 농사 져가지고, 자녀들 대학도 다 가르치고, 깡깡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20마지기 농사 져야 쌀 20가마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익이. 이제 영농 비용이라고 다 오르고, 쌀값은 뭐 예나 지금이나 오르지 않고, 다른 건 다 오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마지 농사지야 쌀 20가마.
20가마 지금 한 가마에 지금 20만 원, 최소한 20만 원 달라고 지금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이 국회 본관 앞에 지금 텐트를 쳐놓고 지금 계속 10월달 내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쌀값 20만 원도 지금 못 맞춰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20가마에 쌀값 20만 원을 맞춘다고 그래도 연간 벌어들이는 농가 수입이 400만 원 뿐이 안 되잖아요. 400만 원. 옛날에는 20마디기 져가지고 대학도 다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20마디기 농사져야 400만 원이 안 돼요. 이죠? 지금 18만 원, 한 2,700원 정도 되니까. 이래서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농초에서 농사를 짓느냐.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농민들 얘기 들으라는 거지, 말씀 혹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요. 내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 농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김포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저희들이 국회의원 정기국회 내에 이 쌀값 안정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농안법이라든지 한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하는 농민들이 좀 더 근심 걱정 없이 농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 어기구 농해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수학기 쌀 소급 현황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쌀 수확기 동향 및 농협의 쌀값 안정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확기 동향입니다. 오늘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종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으로 수요량 352만 9천 톤 대비 5만 6천 톤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산지 쌀값은 11월 5일 기준 18만 2,700원으로 전해 대비 0.1% 하락하였으나 최근 1%대 하락률에서 크게 완화된 수치입니다. 금년도 쌀 매입량은 총 생산량 359만 톤 중 수확기에 정부가 56만 톤, 민간 RPC가 22만 톤, 농협은 전년 수준인 200만 톤 등 총 273만 톤을 매입이 예상됩니다. 우선지급금입니다. 농협 우선지급금은 전년보다 5,713원 낮은 47,070원을 현재 전국 평균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으로 쌀값 안정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통상적인 대책 발표보다 한 달에 앞당겨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초과 생산량 5만 6천 톤보다 많은 20만 톤의 시장 경위를 발표하였고 벼멸구, 수바라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벼 매입 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한 1조 3천억으로 확대하였고 24년상 공공비축 산물벼 8만 톤 전량 정부 인수, 25년대에 정부 양곡 3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협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산 벼 매입 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늘린 3조 원으로 확대하여 산지 농협 자금 부담 경감과 함께 농가 희망 물량을 최대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산 벼 매입 가격 지지를 위해 올해 매입 가격을 23년산 가격 이상으로 결정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23년산 판매 손실액 전액을 보전하여 산지 쌀값 및 농가 소득을 지지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로마트 매장을 대상으로 저가 납품 강요 및 할인 판매를 중단하고 전국 RPC 농협이 적정 가격 출하와 BRPC 농협의 저가 투매 및 홍수 출하 방지로 농협쌀 제값받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침밥 먹기, 수출 확대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K라이스 페스타 등 쌀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농업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벼 매입 가격 결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농협중앙회도 근본 특별 대책을 내놓아서
각 지역 농협이 이사회에서 벼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데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민 대표의 자유 발언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쌀 농가를 대표하여 농민 몇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농민분들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농민 황희광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일광입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농협 예산이라든가 농업 예산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실제로 친환경 농사를 지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농사를 친환경 농사는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 그 우렁이를 믿고 제초를 맡긴다는 것이 사실 아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규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친환경 농업 육성법 시행 규칙에 보면 46조 1항에는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 생육용 유기농 자재가 30가지, 또 46조 2항에 보면 병충해 관리용 유기농 자재가 45가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초용 자재는 아예 목록 공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환경 업체에서 제초제를 만들라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고 또 승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불법으로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참 이게 제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자리인데 어차피 입법부에서 법을 또 만드시는 또 의원님들이시니까 제가 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친환경 관련 친환경 자재가 제초용 자재가 아직 목록 공시에서 목록 공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 피해는 물론이고 친환경 농업을 자꾸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천연 제초제를 유기농 농업 자재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농민 장영철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를 찾아주신 우리 그다음에 국회의장님, 그다음에 여기고 농산위원장님 얼마 전에 뵙고 왔습니다만 김포에서 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포는 쌀의 최초의 재배지기도 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국회의장님이 앉은 이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쌀에 대한 전통이 가장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포시 쌀전업농 회장을 연구회장과 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쌀전업농 중앙연합회 홍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기부 이점이야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이호태 위원장도 다 우리 이점이야 전종님 의원분도 반갑게 마셨던 모습이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 쌀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하면서 매일 하는 얘기고, 또 어제 참석하신 분이 식량작물 정책 과장이 돼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요구도 했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쌀값은 그날 이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할 때도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우리 의원님 다 보셨을 겁니다. 농민들은 지금 이 쌀이 목숨값이라기보다는 내 땀의 노력에 의한 값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이 쌀 산업이 상당히 외면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면당하는 이후에 그 결과치가 소비자들이 그 많이 그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가 온 거겠죠. 하나, 중요한 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농업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농식품부라든가 정부 정책을 보면 근시안적인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국회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략장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양국발구에서 저는 두 가지 다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 전략장문을 말씀드렸는데 전략장문 11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상 이 농식품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냐면 전략작물의 종목을 지역별로 좀 낳는 곳에 수익이 낳는 곳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일괄 편향적으로 11개로 묶어놔서 한다는 것은 전략작물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지금 김포 같은데 그 콩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논에다 심으라고 해서. 심은 거 지금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콩 심어서 제대로 수확되지 않습니다. 왜? 배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이 전략작물 지금을 받기 위해서 심어라? 저도 심었습니다. 결국은 그 농지의 보험으로 그 보상을 받게끔 됐어요, 저도요. 한 3,000평을 심었는데. 이런 상황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늘상 얘기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겉으로만 돌았지 농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돌아가 말씀드리면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서 쌀값을 지지해 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깊게 들어가 있다고 늘상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수입사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478만 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량의 7%를 들어온 건데 이 문제가 애초에 이 관세와 관세 유예화라고 나왔을 때 저도 관세 유예화로 이 점이야 갔습니다. 저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세 유예화가 결국은 농민들의 쌀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다 후회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농민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정책적으로 해결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총 쌀 생산량의 상당한 비중을 7%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국내 쌀 농가들은 73%밖에는 생산할 수 없어야 되는 게 100이 맞추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전에는 관세 유화를 하면서 수입 농산물 전제 들어오는 것을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쌀 생산량이 소비가 줄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수요가 없으니까. 경쟁력이 따른다면. 자, 그래서 이 수입 농산물을 정치권에서 어떻게끔 이 정리를 좀 해주느냐를 연구를 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먹거리라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의 분들도 14억의 인구에 곡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곡물이 부족하다? 여러분 아마 매스컴에서 봤듯이 미얀마에서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200만 명의 기아 현상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식의 이 경지 면적을 줄여서 쌀 생산을 줄여서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식량 전쟁은 돌아올 피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이 전호석 의원님이나 또 여기 송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건 저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여성국 국회의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이 갔다는 건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농민들의 아픔을 좀 더 빨리 아물어줄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늘상 얘기하지만 이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자조금이 있는데 이 쌀만큼은 자조금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뭐냐? 니들이 자조금을 형성했을 때에 그것이 정부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는 몰매소도 듣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쌀 자조금도 정치권에서 어떤 방향으로 풀을 수 있는지를 좀 모색을 하셔서 나름대로 쌀 산업이 우리 쌀 먹거리를 좀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물가지수입니다. 경제기원 오늘도 이제 15일 날 이 수확량 통계를 나오는 날이었는데, 지금 이 통계 자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농사꾼들이 좀 웬만큼 젊은 친구들은 이 통계 자료에 가지고 내가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을 것이냐를 나름대로 계산들을 하고 작물 재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 통계만큼은 맞지 않아요. 부태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와 실질적인 바닥에서 하는 자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괴리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문제도 정치권에서 좀 농업 통계만큼은 좀 전문적으로 다 논의하셔서 이 문제를 좀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는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가 지수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쌀을 보면은 이 통계청에서 이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데 쌀 한 가운데 80kg 기준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80kg에 우리가 필요한 게 28만 원, 25만 원, 20만 원 상당히 물가 커배요. 그런데 국회의장님 밥 한 그릇 자시는데 한 끼 자시는데 가격 돈으로 다 하는 사람은 얼마인 줄 아세요? 180원밖에 안 돼요. 라면 한 그릇도 안 돼요. 이거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그러면 왜 제가 80kg를 키로 1kg 단위로 바꾸자고 하는 거냐면 소비자들의 보는 시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비싸다는 인식을 좀 깨보자 라는 주장에서 킬로그램 단위로 좀 물가지수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위원장님 앞에서 또 어기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쌀값은 농산물 값은 어차피 공산물과 달라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빨리 현실화되고 그것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농민들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이 자리가 관심이 계셨다는 자리로 믿고, 또 위원장님이나 여기 농해수 위원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농민 이영범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농업경인 정책부회장 이영범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장영철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농업의 유지, 발전, 지속 가능한 부분을 좀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헌법상에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는 헌법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농사 짓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게 이제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농사 짓는 자식이, 농사 짓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조업하는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단가가
세제 감면이 지금 그거 국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농업인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농사짓는 부모가 농사짓는 자식한테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면이 되는 부분이 아주 옛날 그 저기에 땅값은 상승이 되는데 그 기준이 그대로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세제 개편 방안이라도 있으면 그 세제의 혜택 부분을 좀 더 높여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그 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문제의식을 많이 하신 부분은 제가 그걸로 마치겠고요. 그 세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 소중한 현장 목소리 들려주신 관내 농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될지 한두 분만 선택을 하셔야 될지. 네, 제가 할게요. 다 듣고 제가 할게요. 다 하시죠 뭐. 네. 그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포농민의 고문 최병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농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질 않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질 않아요. 왜? 몇십 년 전부터 이래왔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25년 전에 쌀값이 23만원, 24만원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25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여태 지금 막 아주 전 정권에서도 그랬어요.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농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지금 수입쌀이 58만 7천 톤이에요. 40만. 40만 7천 8천 톤. 그것만 안 들어와도 돼요. 의무 도입량 그러는데 법으로 의무 도입량이 아니에요. 수입 안 해도 되는 쌀이에요. 안 해도 되는 쌀이고 지금 우리나라 개가 1000만 마리가 됐어요. 개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쌀값보다 개 사료값이 더 비싸요. 한참.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면은 개 관리를 하든지,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농사를 지면은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보존해야 되고, 그걸 확보를 해놔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굶어 죽는 인구가 엄청 많게 돼요.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신 분들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을 못하면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게 의장님 진짜 제 말 맞아요. 우리 몇십 년 동안 떠들어왔어요. 변화 한 개도 없어요. 수입을 왜 해요? 우리나라 농민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땅 하나도 없어요. 먼저 수입부터 못하게끔 막아주세요. 진보당 의원님, 전종도 의원님 계시지만 그것부터 제발 막아주세요. 그러면 쌀지 모양 안 돼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무슨 어디 가보서 뭐 구경을 하니 뭐하니 현장을 보니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가봐야 쌀밖에 없고 가봐야 논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거는 농민들의 삶이에요. 죽겠다고 하고성 치는데 지금 의원님들 여기 농민들 목소리 들으라고 오셨죠? 진짜 잘하세요. 국민들이 믿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마디 경제주유 대표님 계셨으니까 어제 나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랫역의 전라도라든가 전라북도, 경상도 이쪽의 아랫역 쪽은 경기도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 농협에서 쌀값을 단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나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그러면 뭐 저 경기도는 뭐 그런 부분을 우리 조합장님 계신다면 우리 조합장님은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외면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이 아랫역은 상당히 아마 그 조합들끼리 이 정보를 교환을 해서 단합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결국은 통제를 누가 할 것이냐. 여기 지금 경제지주 대표님 오셨으니까 경제지주 대표님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응? 이 농협이 지금 뭐 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농협이 누구를 위한 농업이냐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 이 회의에. 이제 그래서 성토가 됐는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지만 저희들도 모종의 어떤 그 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농협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제 계획 잡아져 있고 실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 농민들의 쌀값을 이 좌지우지 그러니까 선도주저해서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단합을 하고 있다? 형수 대표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각 도회장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그 행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농협을 컨트롤한 건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정책 자금을 그럼 줄여라 매달리지 말고 줄여라 말이야 이 얘기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이제 농민들의 얘기가 이렇게 퍼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 농협으로서는 곤욕스러운 얘기겠지만 농민을 주도해 나가서 농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농협이 돼달라는 경제지 대표님 오셨으니까 뭐 저희 중앙회장님이 이 경제지 대표님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뭐 거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한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저도 하나 딱 들었는데요. 브랜드 문제입니다. 이 김포만 해도 김포금살 가짜쌀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여기도 김포금살 이제 앞에 했는데 김포금살 부대에다가 국내산 쌀, 뭐 오만 잡당 쌀 담아서 팔아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표신 안에 혼합이라고 쓰는 게 끝이에요. 이왕이면은 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합은 혼합해서 이게 혼합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품종, 고시, 품청, 참드림 외 품종을 혼합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품종을 써야 되는데 그냥 혼합이라고 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게 무슨 김포음쌀이야? 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닌데 반문을 하시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참 답답한 게 아까도 이제 장영철 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농민은 잘 돼도 망하고 못 돼도 망해요. 잘 돼도 망하면 왜 망하냐? 값이 폭락해요. 가라앉아요. 안 되면 값이 올라요. 그럼 수입해요. 그걸 가격 맞추려고 수입하면은 그럼 그나마 잘 된 사람도 제 가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농사가 안 돼도 망하고 잘 돼도 망하고 이게 농민들이에요. 이런 것들 좀 많이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가지고요. 좋은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전에도 우리 월요일날 농업 경영인들이 농민 걸기 대회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네, 그날 여러분 전국에서 모이신 분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쌀값이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여기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가격이 아니라 40kg 조곡에 51,000원, 4만원에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건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농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90%는 하늘의 농사를 져주고 10%는 우리가 거기에
힘을 실어가지고서는 농사를 짓는다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민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쌀값이 첫 번째 떨어졌죠. 수확량 떨어졌죠.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봐가지고 금년도에 제 개인 농사로다가 보면은 작년도보다 25%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작년보다 5%, 10% 뭐 그 정도밖에 안 줄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현재 농민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 이 점 양지해 주셔가지고 쌀값 결정해 주시는데 큰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쌀저럼농 경기도연합회 이경재입니다. 앞서서 농민의 최병준 고부님하고 우리 쌀저럼농 중앙연합회 부회장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놔가지고 거기서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협마다 구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곡 처리 문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 물량이 가공용 쌀로 절반이 소비가 되는데 그 가공용 쌀을 구곡으로 대체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쌀이 남아돌 경우에는 가공용은 저도 이제 가공 해봤지만 구곡도 가는 거거든요. 네. 개는 쌀 안 먹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개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처럼 대하는데 개도 좀 밥을 먹여가지고 키웠으면 합니다. 그럼 소비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어이우선 위원장님, 시간이 이제 오고 만나기 많지 않습니다. 지금 쌀 문제가 올해 날씨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品質 좋아지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품종들의 이 성향이 온대 지역화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아열대화 돼간다는 건 벌써 저희들은 15년 전부터 그 얘기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현실로 왔잖아요. 올해 직격탄을 맞았고 내년이 안 그렇다, 후년이 안 그렇다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연구진흥청의 질의응답하실 때 아열대화에 맞는 품종을 얼른 밥맛도 좋고 수량도 괜찮고 하는 품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경기도 기술원 갔다 왔는데 지금 아열대에 맞는 품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농민들 그만큼 외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5년 전에 우리 농진청 박사님들이 필리핀 이장연구에서 만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거기까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안 되죠. 15년 전 일을 지금 답습할 겁니까?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화를 마치고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원식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일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일관해서 말씀드리고 의원님도 또 보충해 주실 거 있으면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친환경과 관련해서 천연 제초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법으로든지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 말씀하셨는데 규칙에 목록이 없다는 건데 이걸 저희가 입법 과제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제초제로 쓸만한 이제 시중에 제품이 나와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면 입법 법률로도 당겨서 좀 검토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니면 시행규칙에 장착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략작물의 품목이 11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건데 이 품목을 저희는
민주당 입장은 계속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에 어떤 타작물을 씹든 전략작물 직불금이 지급되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농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유인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여기 윤준병 예산소위 위원장께서 휴경을 포함해서 이 품목을 해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TRQ 물량과 관련해서 40만 톤 TRQ 물량을 사료용으로 좀 하거나 원조용으로 돌리거나 국내 시장에 좀 오더라도 가공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 가는 부분, 뭐 이런 것 아마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그렇게 TRQ 물량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사료용으로 50% 이상 쓰게, 가공용으로 56% 쓰고 있거든요. 그걸 줄이도록 저희가 부대 의견을 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쌀 자조금은 지금 자조금법을 저희들이 국제적인 여러 나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조금의 자조금법에 보면 품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 근데 다른 나라, 호주나 뉴질랜드를 보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향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쌀 자조금은 장관께도 요청을 했고 식량국장께도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자조금을 만들려면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동 중앙회가 중심이 돼서 자조금 빨리 사단법인을 만들고 논의를 광역시도별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일단 저한테는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제 농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떻든 전체를 포괄하든 50%를 포괄하든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통교재료 정확도는 저희들도 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지수를 80kg 단위가 아니라 킬로그램당으로 변경하는 것, 이건 저희가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 농해수위 의원님들이 또 학계라든가 이런 당국하고 좀 저희들이 논의해서 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지속 발전을 말씀하시면서 상속이나 증여세 세제 개편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농지법 저희들이 논의에 농림법안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쪽은 강화하자, 한쪽은 유연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 현재 쟁점입니다. 아마 11월, 12월의 주요 법안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좀 잘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만 톤 아까 TRQ 물량 요거 처리해달라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대 의견으로 일단은 사료용으로 넘겼다는 말씀드리고, 이 물량 자체를 사실 이제 원조용으로 우리나라 오지 않고 바로 원조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사실 작년에 한덕수 총리께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원조용으로 빼라 그러는데 정부가 현재 WTO 규약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정밀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보자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쌀값 담합 문제는 우리 경제주주 대표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향 담합이 아니라 상향 담합을 해야 될 텐데 하향 담합을 한다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열대 기후를 대비해서 쌀 품종 개발해라. 이건 농진청에 저희들이 적극 전달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김포 쌀, 가짜 쌀 단속 문제는 뭐 김포시랑 좀 더 김포 이 쌀 단속권이 어디에 있죠? 김포시에 있는 거죠? 경기도에 있는 품관원에. 그럼 품관원을 저희가 좀 약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좀 해주세요. 김포 쌀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혼합이라는 용어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조곡 40kg당 4만 원대다. 이건 뭐 거의 죽음이죠.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수익이 없다는 거죠. 뭐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천막농성 하고 있고 국회의장님도 장관 불러서 왔고 또 이 자리에 국회의장님이 와주신 것 자체가 아마 상징적이고 쌀값 상승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정부도 정부와 중앙위가 좀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곡 처리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곡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그걸 좀 부담을 안고 있는 농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처리해 달라는 거고 이건 박성 경제주주 대표님 뭐 5만 톤 범위 내에서 구곡까지 좀 잘 주정용이든 사료용이든 이게 좀 처리를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일괄해서 좀 답변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좀 보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의원님이 저분들이 할 말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진보당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해요. 우리 대간사님이 이렇게 우리 은민 대표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최병종 대표님 정치인 다 똑같이 않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의장님 오시면 국민의힘 의원님도 다 오셔야 되는데 우리 진보당이 다르고 또 민주당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농민 노동자 서민 편에서 일하려고 열심히 하는 당이 그래도 우리 진보당 민주당이라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쌀값이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다 똑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는 최소한 쌀값 20만 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사실도 그랬고요. 그때도 계속 우리 쌀값까지 좀 문제가 됐더라고. 근데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는 지금 저희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쌀값만큼은 농민값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20만 원 안 떨어뜨리려고 정말 적기에 격리도 했고요. 그런 노력을 우리 그래도 민주당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대표님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정치인들 다 똑같지 않아요. 저 경북에 있거든요. 쌀값과 하얀 단합과 관련돼서 제가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민혁 의원은 네. 정부에서 한우 농사 짓는. 그 쌀농사도 짓고 전 마늘도 짓고 자두도 짓고. 그런데요, 이게 이거는 김포 계신 분들은 경북 상황하고는 쌀이 조금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리고 조합장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니까 이거 따라가려고 하면 조합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이제 12월 27일 이후에 가격이 결정이 되면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장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또 경북은 이모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쌀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들은 몇 개가 있고 이쪽으로는 쌀값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쌀값을 낮추고 그 농민 목숨값을 후려치기 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뭐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쌀 생산량이 같은 면적에 비례해서 김포가 지방보다 적어요. 지방이 많아요. 품종에 따라서. 그래서 쌀값이 김포가 조금 높더라도 똑같아요. 청명산. 네. 생산량이 많고 김포는 적고. 김포 쌀은 비싸고 뭐 지방 쌀은 싸고 이게 아니에요. 짧게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요. 오늘 우리 대표에서 오시는 분들 말씀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우리 의원들과 또 우리 의장께서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또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현택 관사님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하게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입쌀 40만 7,800톤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우리 농협위에서 이거 재협상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협상 불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 그동안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양을 조절하지 않더라도 국가별 재협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물량을 줄이는 것과 국가별 할당량을 줄이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이 수입쌀에 대한 재협상을 세우는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와 더불어 아까 말씀하셨던 밥살용이 아니라 가공용이나 사료용, 원조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농협위에도 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목소리를 좀 내서 수입쌀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하게는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저희가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의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이고 특히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가장 많은 농업이 탄소 배출에 가장 혜택을 주고 효과를 주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감사원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우리 또 국회의정처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쌀을 농업 생산량을 이 시대에 대비해서 그것에 맞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농림부는 생산량을 줄이는 데만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 생산량은 식량 안보와 직결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식량 안보를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8만 톤 줄이겠다고 하면 41만 톤이 줄어들어요. 생산량이. 그러면 식량 안보, 우리 식량 자급률을 세우려고 했던 목표치 대비해서 거의 10%가량 떨어져 버리거든요. 지금도 게 재앙입니다. 예, 지금도 100%가 안 되는데 목표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생산량을 줄이는 데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농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 목소리를 내고요. 오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우리 농민들과 함께 또 목소리 내서 정말 농업을 우리 미래에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권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참석해주신 노회수 의원님들과 김포시 국회의원님, 농협경제주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좀 죄송스럽고요. 20여 년 전에 쌀값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하는 지적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국민들이 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그런 문제 해결을 정부가 자꾸 경제 면적을 줄이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모두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과 여기 앉아 계신 농민대표 여러분들의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와서 꼭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저의 전공은 이 농업은 아니고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게 전공인데 환경을 하다 보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앞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기후가 이렇게 변화해서 여러 가지가 변해가는데 여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농업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은 저도 국회에서
꼼꼼하게 다시 반추하고 또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걸 뒷받침해서 국회의장도 이런 우리의 소위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원래 있었던 그 말들을 잘 살려나가고 또 우리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잘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장도 역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농민 있습니다. 농민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농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어서